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미모로 인생 역전에 성공해서 옹주가 된 기생 가이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조선시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실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선 태종 때 한 기생을 둘러싼 막장 스캔들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이 스캔들의 주인공은 미모로 인생 역전에 성공해 기생에서 왕실의 공주가 된 가이아입니다. 막장 스캔들의 주인공 기생 가이아. 궁중무의 기녀 홍가이아는 보천 출신의 기생으로 춤을 잘 춰서 한양으로 뽑혀왔습니다. 춤 잘 추고 자색이 뛰어나 가이아에게 눈독을 들인 관리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는데요. 그중 무관인 김우와 황상은 그녀를 총애했어요. 황상은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황희석의 아들입니다. 황희석은 고려 말부터 활약하던 무장이었는데 요심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란과 같이 활약했던 인물이며 위화도 해군에 참여하여 훗날 조선개국 2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아무튼 황상은 개국 공신의 아들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왕자의 난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딱히 없고 단지 태종 1년에 금주령을 어긴 죄로 귀양 갔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태조 5년에 실시한 목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선발되었고 다음에 호군방을 설치하였는데 그곳에 방주가 되기도 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무장인 기무가 등장하는데 기무는 황상과 달리 좋은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차 왕자의 난 때 참여하여 공을 세워서 공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기무에 대한 태종의 총애는 아주 두터웠어요. 기무가 강계 병마 사직을 끝내고 수도로 돌아왔는데 그가 데리고 다니는 매가 하도 많아 돌아오는 길에 닭과 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탄핵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공신이기 때문에 기무를 비호했죠. 태종 7년 12월 1일 태종이 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연회 자리에서 고혹적인 춤 사이로 참석자들의 심장을 녹아내리게 한 무의 가이아는 연회가 끝나자마자 황상의 집으로 향했어요. 기무가 눈독을 들인 가이아를 황상이 먼저 가로채서 첩으로 삼아버렸던 겁니다. 기무는 이미 가이아와 동침한 사이였는데 그녀가 황상의 첩이 되자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했습니다. 좌군 총재 기무는 분기탱천에서 금군청, 임금의 호위부대죠. 금군청으로 달려가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가이아를 생포해야 한다. 멀리 가지 못했을 때니 가서 잡아오너라. 기무가 갑사 가운데 기병과 보병 30명을 뽑아서 황상의 집을 포위하고 가이아를 납치하기 위해 내실까지 수색했지만 가이아는 찾지 못하고 그녀의 옷만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더구나 황상조차 집에 없었어요. 기무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 다음날 가솔들을 시켜 한양 시내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이아를 수진방에서 찾아냈어요. 한편 황상은 전날 기무의 부대가 가이아를 찾으러 올 것이란 걸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잠시 자리를 피하고 다른 거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무의 부하들이 자신의 집까지 쳐들어오자 매우 분개했어요. 그러자 황상은 이번 기회에 기무와 사생결단을 낼 심정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가이아를 기무의 식소들과 좋아하게 만든 다음 자신은 그 근처에 숨어서 사태를 살펴보다가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어군 황상이 작대기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오는데 그 앞을 갑사 양춘무가 막아섰습니다. 나리, 돌아가시죠. 어디 갑사넌 따위가 내 앞을 막느냐. 기무 총재의 명인이 받잡는 바입니다. 이놈이 위아래도 모르고. 황상의 말 주변에는 이미 갑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결국 황상은 기무가 가이아를 납치하던 현장을 덮쳐 대치하다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기생 하나를 두고 고관대작에 있는 무장들이 대낮에 수도 한복판에서 거의 시가전 수준으로 난투극을 벌였으니 이 사건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사건을 보고받은 태종은 사헌부 지평 김경을 불러 명하였습니다. 내연에
정제하는 상기를 간혹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 하여 항상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일찍이 얼굴을 아는 기생도 내연에 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 정제에 결혼이 생긴다. 제 집에 상기를 숨겨놓고 첩으로 만든 자를 거론하여 탄핵해 아래라. 그러니까 태종은 가야같이 정제에 참석하는 상기를 첩으로 삼은 황상 같은 자를 처벌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상기를 첩으로 삼은 고위 관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자 태종은 장령 탁신을 불러 다시 명하였습니다. 이제 들으니 상기의 연고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날 내가 말한 것은 상기를 여러 해 동안 제 집에 숨겨놓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지 조간이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하고 김옥은 이미 출서를 하게 하였으니 너는 그리할라. 탁신이 아뢰기를 기무의 죄는 하고와 같지 않사옵니다. 대저 대낮에 큰 길 가운데서 금군을 보내어 사사로이 싸움을 시켰으니 이 버릇이 자라고 그치지 않는다면 후일에 난을 꾸미는데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태종이 기무는 공신이니 취지할 수 없고 꾀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이끈 자를 핵실하여 아뢰라. 결국 태종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립니다. 황상은 파직시키고 양춘무 등 4사람은 각각 본향의 수군으로 편입하고 가이아는 장 80대를 수속하게 하고 기무는 공신이니 거론하지 말라. 가이아는 장 80대 형벌에 처해졌지만 속전으로 장형을 피하고 계속 궁에서 무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태종의 처결은 편파적이었죠. 황상은 단지 자신의 첩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파직을 받고 남의 첩을 납치하려고 한 기무는 공신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런 처결을 내린 태종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실은 태종도 예전부터 가이아에게 사심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태종은 사심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가이아의 이름은 다시 실록에 등장합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홍씨를 해선 옹주로 삼았으니 보천의 기생 가이아였는데 처음에는 가무를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다. 나중에 가이아는 가이옹주라고 불렀답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직 내명부에 대한 관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조선시대의 옹주는 후궁의 딸에게 내려주는 칭호였지만 조선 초에는 고려 때처럼 후궁에게 붙이기도 했어요. 결국 태종은 자신의 부하들 사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며 온갖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가이아를 후궁으로 들어앉혀버린 겁니다. 당시 태종은 1왕비 3후궁을 법제화했어요. 그런데 태종은 일개 기생 하나 때문에 스스로 법도를 어기고 막장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셈이죠. 가이아는 이렇게 기생에서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된 조선시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기생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은 여럿 있었지만 천한 기생 신분에서 옹주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은 흔치 않죠. 가이아가 얼마나 재색이 뛰어나고 처세에 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모로 인생 역전에 성공해 옹주가 된 기생 가이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